자, 25년 증시 이제 특히 한국 증시에서 주가 재평가 아래로 재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디스카운트에서 정상화된 거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프리미엄의 시대로 가는 네. 그런 재평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다. 그건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위 선두권에 있다. 줄기차게 네, 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지금 시장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저는 건가요? 뭐 올라온 네. 거로 보면은 밑에서부터 네. 한 40% 이렇게 그쵸. 사월 바닥에서 네, 올라왔으니까 뭐 이거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차트를 하나씩 네, 보면서 보시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는 차트가 25년의 코스피 성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뭐 33% 올라왔으니까 네. 뭐 많이 상위권이죠. 올라왔네. 네. 아, 우수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게 24년 1월 대비해 가지고 제가 다시 네.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코스피 어디 있나요? 제일 밑에 있어요. 네. 이 여기나. 피어 그룹 중에서 제일 밑에가 코스피입니다. 이게 코스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4월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숨가쁘게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난 2년 반 동안 비교했을 때 1년 반 동안이죠. 네.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럼 엄청나게 위로 고개를 쳐들고 그러느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네. 우리가 24년에 꼴찌했잖아요.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네. 전세 꼴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메이크업. 그러니까 빨리 그것도 따라잡은 거고 네. 아직도 더 따라잡을 여지가 룸이 좀 있다. 있다. 네. 거기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나 뭐 자사주 소각 네. 의무화나 이런 거 저런 거가 좀 장치가 붙으면 따라잡을 가능성이 네. 추가로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지점에서 뭐 이거 거기서 차익 실현 해놓고 이런 생각 안 하고 이거 좀 좋은 걸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죠. 네. 다른 쪽으로 맞습니다. 비중 조절하고 다른 뭐 저평가된 쪽으로 좀 사고. 아니면 낙폭과돼 있는 쪽으로 좀 또 사고 네. 또 뭐 뉴스 플로우 좋은 쪽으로 좀 가시고 이렇게 좀 리밸런싱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건 네.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네네네. 요즘 최근에 보면 사실 중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중국 증시도 뭐 경제 엄청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거기 내부에서도 엄청난 우려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엄청 다 신고가를 갖고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이거 보실까요? 이게 일본 겁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지금 1년 반 동안 맞습니다. 보면 훨씬 많이 와 올랐죠. 있고 네. 경기 안 좋다고 하면 상해도요. 네. 우리보다 훨씬 많이 좋아요. 올랐죠.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조금 좋아진 거 가지고 생전 좋은 적이 없었으니까 네.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팔고 싶은 욕구가 맞습니다. 있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딱 전고점 근처 3,300포인트, 200포인트 딱 오다 보니까 그 2022년 고점에서 일단 한 번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사실 올라오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 네. 팀장님께서 네. 이제 금방 말씀하실 때 네. 절대 지수로 말씀했잖아요. 네. 저는 절대 지수는 물론 보기는 네. 하지만은 저는 절대 지수는 잘 참고는 안 하고 네.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봐요. 네. 이거 차트 하나 보실래요? 네. 왜 제가 떨 거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지수로가 아니고 이건 PBR로예요. 네. PBR로 봤을 때 이게 평균이에요. 15년 네. 평균을 거의 1.0 근처라고 그렇죠. 보면은 선행 PBR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 시그마까지 갔었어요. 네. 막 저렇게 치고 올라갔던 데가 3,300 넘어서 네. 더 간다 이렇게 맞습니다. 막 울부짖을 때예요. 네. 저는 이때 아침 방송에 경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표준 편차가 이렇게 벌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탱될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했고 제 K증시혁명의 네. 추천사를 쓴 사람 PD가 거기다가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네. 방송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자부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갖다 써놨는데 제가 여기서는 되게 높다고 했어요. 그때는 고평가가 맞았다. 너무 고평가니까. 네. 근데 그건 절대지수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그 부분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절대지수로 3,150에서 3,2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PBR로 거꾸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어떠냐? 그동안 몇 년이 흘렀잖아요. 네. 벌써 4, 그렇죠. 5년이 네. 흘렀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놀았나요? 그렇죠. 열심히 밤새워서 그렇죠. 일하면서 돈 벌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놨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충분히 쌓여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할인을 받아왔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근데 겨우 그게 조금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15년의 이 평균 수준에 이제 회귀한 정도다. 네. 복귀한 정도다. 복귀한 정도.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지수에 대해서 쫄 거 없다.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2 시그마 정도에서는 정말 좋은 기기긴 했네요. 항상 0.8배.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네. 우리 여기 거기 추천사에도 네. 또 나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지수가 2,300, 2,200 근처로 막 가끔씩 네. 이랬잖아요. 그렇죠. 갈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forward PBR 0.80 밑에서는 쫄 거 없다. 네. 무조건 사서 기다리면.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야 된다. 여기서 도망갈 데가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외쳤거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책의 추천사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라인이에요. 플러스 2 네.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걸 그렇죠. 보시면은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2022년 대비해서는 지수는 비슷하지만 뭐 그동안 뭐 상장된 기업들이 더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배 정도면 딱 적정 라인이고 제가 생각해도 사실 이제 뒤에 받침되는 요인들이 뭐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오면 사실 플러스 2 시그마 가면 2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면 4,000포인트 대략 그렇게 네.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까지 가도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특히 코스피의 ROE가 네. 거의 한 9.5에서 네, 9.8 네, 그 정도예요. 걷다가 이제 상법 개정이나 뭐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네, 네, 그렇죠. 아니면 배당 성향을 올린다든지 하면은 ROE라는 게 10%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산수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걷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렇죠. PBR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1.2배가 돼야 돼요. 네. 아까 금방 우리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20%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한다니까요. 기업들의 ROE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네, 네, 네. 기업들이 뭐 경기가 좀 좋네 안 좋네 이런 네. 얘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 보면 전체 코스피 시장에 대한 네. ROE를 다 올리고 올리고 있어요. 있으니까. 아, 예. 삼성전자를 좋게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하이닉스가 네. 약간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그렇게 하향 조정이 없어요. 네. 그냥 옆으로 눕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만 좀 흔들릴 네, 뿐이지.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2차 상법 개정, 3차 상법 네. 개정까지 된다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ROE 10%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 PBR 1.0에서 지금 다 왔다고 쫄 거 없다. 네. 여기서 희희낙낙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갈 네. 일이 많이 남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잘 됐다.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2025년 말, 2026년 어느 정도까지 일단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네. 스페시픽하게 좀 네. 디테일하게 좀 한번 읊어볼게요. 네. 지금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게 네. 지금 2천만 원 이하에는 14%인데 입법조사처는 9%. 네. 저는 뭐 이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근데 민주당은 아직 큰 여기 확실하게 없죠. 숫자를 아직 안 보여주고 있고 네. 이 구간 2천에서 3억 구간도 뭐 20%로 지금 얘기는 하는데 네. 저로서는 뭐 막 마땅치는 않으나 네. 오케이. 네. 여기 35%, 25% 이런 걸 네. 민주당이 지금 안 받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구간으로 해놓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힘들어요.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군요. 조세 뭐 이게 구간별 세율 나오고 뭐 세법 나오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한글인데 이렇게 보면 그렇죠.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이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아주 심플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게 있고 최근에 또 증권 거래세를 올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네. 이중과세 그렇죠. 문제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올린다고 다시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걱정하는 게 야 이거 50억을 10억으로 내리면은 연말 전에 막 8년은 네. 이게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그렇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조금 근심 사항이다. 오늘 보니까 이소영 의원이 9월 정기국회 네. 그쪽에서는 여기 의견을 좀 네. 확정을 져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벌써 10월 11월부터 막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늘어지면- 파야 되니까. 늘어지면 이제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은 일찍 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긴 여기도 여의도인데 저 앞에 네. 있는 여의도에 건너편. 있는 그분들은 그 개념이 없으니까 12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좀 결정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실로 뭐 야 50억으로 다시 네. 원복 이런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일본도 갔다 오시고 뭐 네, 미국도 미국도 갔다 갔다 오니까 오고. 바쁘니까 이제 그런 건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낼 맞습니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시장으로 봤을 땐 저는 이런 거예요. 1번 이렇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그럼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밸류에이션을 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배당소득 분류 가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세율도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배당 성향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그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이 네.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상법 개정 뭐 1차 개정하고 2차 개정하고 쭉 이렇게 네.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저항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재벌들이나 기득권층의 네. 저항들이 있는데 이런 저항은 뭐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발전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로 이제 얘기할 건 얘기는 하고 현실성 있게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당장 내일 시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네. 1년 유예하고 뭐 공포 후 언제 시행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향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여기 자사주 소각돼 가지고 자사주 소각 의무 이런 거는 사실 꼭 넣고 싶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이게 밀리는 거 보면 로비가 많이 들어오든지 이견이 좀 많은 네.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언젠가는 좀 되겠죠. 그래서 네. 뭐 그런 시장을 아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거 보면은 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의견 내는 분들 중에 여자 의원들 2명 이시성 가진 네. 분들이 되게 의견들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다 생각을 좀 내줬으면. 많이 하고 학습을 네. 좀 많이 하시는 게 어떻냐 이런 네. 생각인 거고 제가 이제 코스피 전망 지수를 네. 좀 보시면 물론 이제 증권사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그럼요. 제가 센터장님 예, 공력을 모아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금년 말 한 3,300 정도 보는 거예요. 네. 이거를 PBR로 거꾸로 계산하면 벌써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1.08배. 네. 라는 거니까 8% 프리미엄으로 가버리는 거고 이제 9월 말에 우리 페드에서 금리 인하 인하. 한번 할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CME 그룹에서 나오는 그걸 마취툴. 보면은 뭐 또 2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 안으로. 네. 그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크고. 최소 1회 이상. 네. 그리고 그 페드와치 보면은 내년에 뭐 3월 안에 네. 또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7개월 안에 페드와치에 근거하면은 네.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네. 상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정도 생각하는 걸로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최소 3,400에서 3,700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걸 역산으로 하면은 1.11 그러니까 네. 11%의 프리미엄에서 네. 23%의 프리미엄대에서 네. 거래되는 게 적당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ROE를 올리는 방법이 뭐 영업이익 많이 올려가지고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배당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 ROE가 덜 떨어져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ROE가 더 오히려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하고 한다 보면은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는 게 내년에 우리가 기업들의 코스피가 9.5%의 ROE를 보일 거다. 후년에 9.8%를 보일 거다 하는데 여기서 배당 성향만 27% 24년 평균이잖아요. 근데 이걸 35%만 올려도 ROE라는 게 0.5%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한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덜 떨어지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ROE 10% 이상의 시대가 온다라고 네. 볼 때 저는 뭐 한 지금부터 1년 반, 2년 정도 가면은 3,700, 4,000선은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300단위나 뭐 400단위 이렇게 끊어지는 게 뭐냐면 쉽게 보시면 기업들의 ROE가 9에서 10%씩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그림이면 코스피는 매년 성장하죠. 300에서 400포인트씩 올라가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차익 실현해서 돈 빼가지고 딴 데는 넣으실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은행들 이자 얼마 줍니까? 그렇죠. 2% 초중반. 여기 지금 지수가 지금 10%씩 매년 올라간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제 의견이 아니고 여러 뭐 100명, 200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집약된 의견이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PER로 봤을 때도 10배 지금 초반에 있는데 네. 그걸 역산으로 하면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봐도 9에서 10% 정도 나온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은행에 돈 넣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지수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20%에서 30%의 프리미엄 아까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코로나 때 우리가 받았던
E 시그마까지 갈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E 시그마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E 시그마 영역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